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의 진행을 맡은 이승희. 장아주입니다. 네, 저희 산뜻한 금요일 아침 코인 랩소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금요일인데, 네. 우리 승희 앵커님 보니까 더 기분이 좋은 금요일이네요. 네, 또 오늘 코스피가 좀 상승 출발도 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고 코스, 금요일이고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서 저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금요일이라. 겸사겸사 또 빨간 겸사겸사? 옷까지 제가 또 그러네요. 입어봤습니다. 혹시 승희 앵커님 뭐 금요일인데 오늘 불금 하시나요? 요새도 불금이라는 단어를 근데 좀 쓰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쉬느라 요즘 바빠서 금요일에는. 근데 약간 요새는 그 우리 같이 아침에 방송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늦게까지 못 있어서. 저녁 6시부터 졸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도 뭐 어쨌든 금요일도 기분이 좋지만 또 간밤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는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승희 앵커님 또 오늘 미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말씀해주신 대로 PPI 생산자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문가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음. 좀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이 또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생산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 뭐 관세 경고를 이겨냈다 뭐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PPI와 CPI가 모두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에 힘이 좀 붙으면서 오늘 좀 상승 마감해 준 거고요. 오늘 또 오라클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오라클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서 MS, 엔비디아, 애플 모두 오르면서 마쳤는데 이 가운데 엔비디아 CEO가 지금 미국이 중국의 어떤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음.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반도체의 선두는 맞지만 네. 계속해서 이 중국에 있어서 영향을 제한을 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확, 확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좀 우려감을 표했고요. 좀 요즘 한간에 좀 많은 말이 돌고 있는 이제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로보택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졌기 때문인데요. 원래 시행이 12일이었는데 지금 22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공 승차 날짜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로보택시와 관련한 어떤 확신을 소비자와 시장에 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신사업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를 막 뚫고 올라와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 트럼프와의 관계 네. 그리고 이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전 사실 발표가 되면 무조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기술적인 난항을 계속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정치적 리스크도 계속되다 보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PPI 얘기를 또 자세히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는데 PPI가 발표가 됐죠. 이게 PPI가 CPI의 선행 지표로서 활용을 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쵸.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사는 단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지표다. 근데 PPI를 보고 CPI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 선행 지표라고 하면서 CPI가 먼저 발표가 음. 되냐라는 좀 의문감이 들었을 때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CPI는 소비자 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의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 높은 쪽에 반응이 되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는 것도 있고 또 데이터 수집 시간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먼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물가 지수에 영향을 추후에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당분간은 이 PPI가 좀 다소 낮게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CPI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반영이 되지는 않아서 지금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언젠가는 이 추후에 하반기에 관세 영향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관망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좀 PPI 지수에 대한 지표를 파헤쳐 봤을 때 이 세부 항목으로 최종 수요 서비스 지수가 네. 0.1%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4월에 0.4% 하락을 지금 뒤집었는데, 이 최종 수요 서비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 최종 수요는 중간재나 원자재처럼 다시 가공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나 기업이 사용하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최종 저도 수요. 네, 네. 저도 PPI 지수를 좀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저도 알게 된 음. 내용인데, 이 지수는 이제 운송이나 뭐 금융, 숙박, 건강보험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살펴봤을 때는 요번에 어떤 물가 지수에 대한 상승은 호텔 숙박 요금이 인상을 주도했고요. 항공 여객 서비스 요금은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행 어떤 숙소 이런 수요가 좀 항공 요금 하락을 좀 상쇄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사실 2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최근 또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또 간밤 저희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이걸 보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무리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다음 주에 6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97%, 그러니까 거의 약 100% 가까이 금리 동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PPI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건 앞으로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그래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향후 지침은 점진적으로 음.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좀 옮겨지지 음.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덧붙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좀 두 가지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높게 나와서 고용 지표는 또 여전히 둔화세를 보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고용은 계속해서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심지어 관세라든지 이민 정책 때문에 앞으로 또 고용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 또 물가는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다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파월은 내년 5월이 이제 임기가 끝인데 그 전까지 참 고비가 많을 것이다.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길 가다가 뒤통수를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심지어 차기 이제 연준 의장도 거의 음. 예정이 된 게 아니냐, 베센트 재무장관으로 이런 얘기가 또 음. 한간에 돌고 있잖아요. 근데 베센트가 원래 이제 기사에서 그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을 했다, 확정이다라는 게 나오고 나서 폴리마켓이라고 이제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센트가 40% 넘는 확률을 보였다가 또 지금 간밤 또 이게 잘못된 보도다, 기사 정정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3위까지 밀렸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좀 이따 표를 또 들고 왔기 때문에 마침 또 네네. 이야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사실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짚어주신 게, 이제 제가 다음으로 얘기할 내용이 트럼프 이민자 단속과 이제 LA 시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좋다. 이 이슈도 사실 지금 노동시장에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지표도 지표대로 좀 둔화를 시사하고 있고, 이러한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시위 이슈도 어떤 노동시장을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런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본격적으로 좀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LA 시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자 단속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게 계속 실질적인 현장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매일 3천 명의 체포 목표를 정하고 전국 곳곳에 나서면서 이 강제 이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가 이에 대해서 좀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관련해서 은신처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왜 음. 은신처냐라고 했을 때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을 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 비율도 그래서 높을 뿐더러 사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 기반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이에 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튼 이제 연방 이민 단속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자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뭐 공장이나 교회, 농장을 집중적으로 좀 급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속을 이제 트럼프는 법 집행 차원이다라고 좀 정당화를 하고 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타이틀 10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연방 정부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네네네.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걸 발의를 했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가 마땅히 대응을 해야 하는 음,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까지 나선 거는 너무 지나치다, 과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소송까지 걸었다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도 걸고 이건 진짜 민주주의의 음. 위기다라는 사실 비판적인 시각들이 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제가 개인적으로 LA 쇼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코로나 쇼크처럼.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렇게 뭔가 거리에 이렇게 충돌이 이제는 군사적 개입까지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충돌로 번지고 이게 또 LA 항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수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좀 큰 파장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관세와 맞먹을 정도의 어떤 파장을 음. 줄 사건으로 보인다. 저도 그렇게 네, 봤어요. 라는 네.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방위군도 너무 많이 투입시키고 있고요. 해병대까지 LA에 지금 투입을 시키고 있죠. 심야 통행 금지 조치까지도 내려지는 게 좀 상황의 심각성을 더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과하다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7일에 한 2,000명, 9일에 2,000명, 그리고 뭐 해병대 700명.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민 정책을 시행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자들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인 건데 너무 과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을 이끄는 고용자들이 참 대다수가 이민자죠. 이민자라고 알고 네. 있는데 특히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고노동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걸 잘 안 알려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민자였는데 그걸 또 막았다는 게 앞으로 고용 지표에도 엄청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이민자 대다수가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이 노동시장에 이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조치거든요. 사실 음. 성장도 그래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사실 올해 들어서 이민자 수가 음. 지금 77만 명 정도 네.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건설이나 농업, 요식업 등 좀 노동 어떻게 보면 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력 난까지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음. 그렇다 보면 뭐 임금이 사실 상승 압력도 좀 생기는 거고 네. 이게 지금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가 계속 파장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 단속은 관세 못지않게 시장에 네. 타격을 줄 거다. 제가 앞으로 또 이런 분위기까지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오늘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깜짝 놀래 버렸어요.